예, 명절 중에도 이렇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근무하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연휴 내내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 계속됐습니다. 그 와중에 여야가 또 냉부해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마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 긴 연휴가 국민께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스트레스의 시간이 되지 않으셨는지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그 10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수확기가 시작이 됩니다. 농촌에서는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 알곡이 잘 여물어야 할 이 시기에 잦은 비가 내려서 농민들께서 걱정이 참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기자님들은 잘 생소한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이 볏짚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비가 잦게 내리면서 이 볏짚이 비에 젖은 상태입니다. 10월 중순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이제 해가 나면 알곡은 잘 수확하게 적당하게 마를 수 있지만 볏짚은 좀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볏짚의 수확량이 줄어들면 바로 우리 한우, 낙농 등 축산농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생산비가 크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업계가 이 연휴 기간에 내린 이 비로 볏짚 수확량이 줄어서 생산비가 늘어나고 그만큼 국민이 소비하시는 축산물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민생이라는 것은 비 한 방울에서 시작이 되고 또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볏짚이 그렇게 축산업에까지 큰 영향을 미쳐서 국민의 민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통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잘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또 특히 비 때문에 더 걱정인 것이 마늘 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벼를 수확하고 나면 대개 바로 마늘 심기를 시작해서 10월 말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지금 비가 내려서 땅이 굉장히 질척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마늘 심기의 적기를 놓칠까 농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마늘 가격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만큼 국민의 민생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살피고 듣는 그런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민생을 내팽겨치고 냉부해를 가지고 싸움만 하는 이 정치를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크게 걱정이 됩니다. 이제 며칠 연휴 동안 정치가 좀 푹 쉬었으니까 이제 밥값 좀 하는 그런 정치를 합시다라고 제안 드립니다. 연휴 직후에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국민이 애타하게 기다리고 계신 70여 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도록 합시다. 오늘과 내일 중으로 원내 지도부 소통을 통해서 10월 10일 혹은 10월 15일쯤 어딘가에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추석 민심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한마디로 할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라. 둘째, 청산과 개혁을 조용하게 추진하라. 언뜻 보면 서로 대비되는 말씀이신 것 같지만 청산과 개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청산과 개혁을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민생을 챙기면서 연내에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진흙탕처럼 싸우고 있는 현재 이 시간을 제 나름대로 한번 구분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부터 2025년 6월 3일 대선까지를 저는 내란대 진압의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시작된 이재명 정부의 출범부터 현재까지를 개혁대, 반개혁으로 규정합니다. 개혁에는 반드시 소음과 반동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딸그럭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설거지 그릇을 남겨놓은 사람들이 설거지를 도와주기는커녕 시끄럽다고 적반하장식으로 뻔뻔하게 우기고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잘못한 것처럼 마치 반성하는 척 하다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소중한 개혁의 시기, 반개혁의 소음을 잠재워 가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민생을 챙겨가면서 역사와 국민이 부여하신 책무를 한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제가 추석 연휴 기간 전에도 본회의 기간 중에 국정감사 기간 중에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라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애타게 기다리시는 국민을 생각해서 그 관례를 깨고 국정감사 기간 중에라도 본회의 일정에 합의해서 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고 오늘 그 말씀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당연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소통할 것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국민의 민생과는 거리가 먼 사안을 가지고 아귀다툼을 벌인 여야가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좀 밥값 좀 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남은 이틀 연휴 기간 잘 소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10월 10일 혹은 10월 15일 제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연휴가 끝난 이후에 첫 줄을 좀 넘기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본회의를 열어서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국민께 드린 스트레스를 좀 갚아드리는 그런 일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촉구를 하는 것이고 아마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예. 특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뜨시는 분들의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 지금 대통령과 김건희가 어떤 배우가 된 백혜령 경쟁하고 또 지금 퇴직 의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약은 정말 국가를 망가뜨리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엄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밝혀야 된다고. 그런데 정부 검증에 지금 방해하고 있고, 그 백혜령 독사기에서도 얘기가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은 진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라 전체를 돕고 젊은 우리 국민들을 망가뜨리면, 나라를 망가뜨리면 진짜 아무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걸 좀 책임져 주사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썬뉴스의 이일성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마약 의혹 사건은 지금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상무 수석께서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단정간에 개혁 속도 조정하는 게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좀 정책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이제 지지율도 좀 떨어지는 게 보였는데 당에서는 계속 그 개혁 드라이브는 가신다는 게 단기 그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한다는 단기적인 변화가 없는지 아니면은 당내에서 속도 조절 필요성이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당정대는 한치의 빈틈이 없이 소통하면서 많은 일들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혹시 당정대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언론인 여러분들의 또 국민의 걱정이 한두 차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때문에 저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소통 체계를 더욱더 구축했고 그 뒤에도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기왕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실과 거의 매일 필요하면 하루에도 두세 차례씩 빠짐없이 소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속도 조절과 관련한 입장에 관해서는 이미 제가 모두 발언에서 밝힌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개혁의 시기에 개혁의 로드맵을 잘 말씀드리면서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백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차례 숲의 모양을 잊지 않고 국민과 함께 손잡고 숲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잘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방향과 목표 지점을 정확히 하면서도 국민께서 피로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그리고 정권 교체의 효용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고 오늘도 또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이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되 국민의 목소리에 발을 딛고 국민의 민생을 챙겨가면서 연내에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빗대어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설거지를 해야 할 빈 그릇이 너무 많은 빈 그릇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늘 이야기하듯이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 참여정부 시기에 4대 개혁 입법에 대한 실패로 저희가 겪었던 또 국민에게 드렸던 그런 실망감을 저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하면서도 그러나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국민께서도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그 지점을 많이 이해하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대현입니다.
사업개혁안 같은 경우도 추석 연휴 이후 교수점을 얘기하셨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발표한다 일정이 좀 나오거나 내용 주셔야 게 있나? 예, 아마 그렇게 뒤로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그 추석 전에 발표하기로 예정을 하고 있었죠. 29일에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뜻하지 않은 화재 사고로 그것을 추석 이후로 미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뭐 더 시간을 뒤로 길게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중순 그 안에 이제 뭐 그런 어떤 사법개혁안을 국민께 발표드리고 발의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MBN 이권열 기자입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열고 필요한 법안들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대책 같은 게 어떤 게 좀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밖에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또 저희가 그 필리버스터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은 서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유일한 대책이 있다면 비쟁점 민생 법안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합의했던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바라는 또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본인들이 합의했던 민생 법안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양심입니다. 추석 때까지도 국민의 추석 밥상을 그렇게 진흙탕처럼 만들었던 여야가 이제 밥값 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좀 국감 중에 본회의 개최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실은 이제 민주당 입법 강행에 대해서 사과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예,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원내 지도부가 협상 과정을 통해서 뭐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나 그러나 협상과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또 요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일정 부분 수용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내 지도부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아마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답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박범계 의원이 이진숙 전 공공위원장 체포가 좀 부적절했다 경찰의 입장 좀 비판을 하셨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과 국민의힘 김현지 문탁용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평가. 예, 이제 추석 기간 중에까지 싸웠던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왔으니 이제부터는 국민에게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고자질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국민을 위해서 누가 더 민생을 잘 챙겨 나가는지를 경쟁하는 그런 여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그런 기조로 일하겠습니다. 여야 민생 협의체 과정은 좀 언제쯤 가능할지 맹구에 관련돼서 고발도 당하셨는데 국힘 쪽에서 오늘도 홍원석 원내대표 학교에서 올리면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예, 이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그러한 아주 지역적인 그런 진흙탕 싸움에 더 이상 말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그만하면 족한 줄 아시고 이제 국민의 민생에 또 개혁에 협조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주기를 바라고 모든 판단은 상대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보다는
국민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을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저는 국민께 사랑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그런 태도로 나아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협의체가 태동한 그날 이재명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의 분위기를 보면 저는 금방 그 문제는 내일이라도 가동되고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회동에서도 국민께 공개된 여야 대표 발언에서는 내란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지만 바로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는 정말 화기애애하게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에 합의를 했거든요. 충분하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드렸던 필리버스터 관련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자면은 당 내에서 이제 필리버스터가 어느 정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든 필리버스터 기간 중에 참석을 의무화한다든가 일정 비율 이상 그런 법안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필리버스터가 이제 필요하냐라고 하는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이제 효과도 없고 관심도 없어졌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개정의 필요성을 이미 공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그런 안들을 마련해서 당 차원의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야 간에 협상을 해서 제도 개선의 성과를 내는 것이 여야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은 충분하게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께서 바로 기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또 저보다 더 깊은 답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마칠까요? 예, 하여튼 이렇게 연휴 기간 중인데도 기자 간담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은 시간이라도 편안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